안녕하세요. 저는 K맥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환경입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컨퍼런스 같은 것들 이렇게 발표를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조금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이게 방송까지 잘하고 나온다고 해서 조금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그 거리나 또는 이런 아주 정밀한 어떤 두께 같은 것들을 빛을 그리고 광학을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분야가 LCD나 FDP, OLED나 뭐 이런 것들 반도체 쪽에 측정 장비, 인라인 장비를 개발하고요. 또한 한 분야로는 이제 의료 장비 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두 가지 분야 중에 의료 장비 개발 쪽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진행한 것들 그리고 성과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만약에 개발자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현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떤 컨텐츠들이 융합이 돼야 되는 융합 분야라서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단순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도 신경 써야 되고 전자도 신경 써야 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소프트웨어 쪽이 밀리는 그러니까 뭐 개발에서 약간 뒤로 항상 그 번외 관심사항에서 주요 관심사항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련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 장비 쪽에서는 실제로 나중에는 시장에 진출하거나 또는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어떤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서 개발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이제 경영진과 그 다음에 개발자 그리고 고객, 대외 고객도 되지만 대내 고객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 따라서 요구사항, 큰 틀은 거의 제가 보기엔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경영진은 어찌됐든 간에 빨리 개발해라. 그리고 적은 사람을 투입해서 빠른 좋은 아웃풋을 내기를 원하고, 개발자들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명확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이나 어떤 문서들, 그런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고객은 말 그대로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로 좀 어떻게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없을까, 그리고 한 몫을 낼 수 없을까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나이파에서 지원하는 수준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 조직과 생산 조직 간의 어떤 불균화,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 좀 과다로 청구되거나, 또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성이나 자산 구축 등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좀 미비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2011년 재작년에 저희가 수준 진단을 받았던 서비스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좀 애자일 기반의 표준 프로세스나 그 다음에 나아가서 국제 표준 기반의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는 게 로드맵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하나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 장비를 개발할 때는 처음에 컨셉이 나옵니다. 이렇게 컨셉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양산까지 여러 가지 일련의 체계들이 있는데, 보통 소프트웨어 쪽만 국한해서 보면 이 의료 장비 개발할 때 개발자는 주 개발자는 딱 한 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개발자가 이 X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있어서 보면은 실제 결과 대비 보면 이제 이건 완료된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이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초반에 나왔던 어떤 요구사항들이 최종 결과 대비 5% 이내에 픽스가 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할 때 이런 요구사항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디파인 되지 않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는 제대로 갖춰져 가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서로
믹스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하고 전체적인 제품 개발 주기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X 프로젝트는 또 이제 문제가 이 A라는 개발자가 투입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흘러가고 나면 이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그 A 개발자 이외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인원을 투입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도 이 X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A 개발자가 인발브돼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엔딩을 못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 개발자가 계속 이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투입되게 되면 이제 업무 로드가 이때서는 발생하고, 가장 큰 문제, 회사 쪽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A라는 개발자가 퇴사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이런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리스크로서 다가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론을 쓰고 그다음에 이 현업에서 좀 맞는 방법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타겟 시스템을 정하고 실제로 업무 분장을 좀 했습니다. 팀 내에서도 업무 분장을 하고, 에자일 기법에 있는 여러 가지 PP, 그러니까 뭐 페어 프로그램, 짝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하고, 스크럼도 도입하고, 뭐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 이런 전체적인 걸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 선정한 이유 중에 선정한 배경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점증적인 방법, 뭐 포커스 모형도 있는데 점증적 모형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 엔딩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고객 요구사항이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계속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점증적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냈었고, 에자일 기법은 회사에서는 처음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해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위한 데일리 스크럼이라든지 PP, 그 다음에 설계를 꼭 어떤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설계를 할 수 있다. 즉 칠판에다 또는 노트에다가 기술 노트에다 쓰는 낙서처럼 쓰는 것들도 다 설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도구는 저희 이제 이런 도구는 사실 그 전까지는 파일 시스템만 이용을 해서 압축해서 파일만 계속 꾸준히 날짜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실제 이제 수행했던 거는 선행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나이파에서 로드맵을 받고 나서 선행 업무는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작년에 소프트웨어 공학 현장 적용 사업을 같이 컨설팅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매스컴 탈 줄 모르고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저희 같이 수행했던 팀원들이 이렇게 5명 있는데요. 이 말고 이제 1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했는데 적용했던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스프린트를 적용해서 0차부터 약 9차까지 8차까지의 스프린트를 해서 계속 빠른 주기 내에 릴리즈를 주로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축했던 것들은 이제 SVN하고 결함 분석 서버 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무료 도구입니다. 다 무료 도구를 사용을 해서 개발자가 커밋을 하고 그 커밋한 거 가지고 자동 빌드를 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결함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주고 이 역할까지 같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매일 어떤 이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돌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CI 서버라든지 이슈 관리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어져 가지고 도는 게, 회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구축하고 나면 개발자들은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때는 큰 무리가 안 가고 오히려 개발자 입장에서는 편한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가 어제 올렸던 서버에 올렸던 소스 코드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메일로 알려주고, 그거를 그날 업무로 지정해서 진행할 수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시간 체계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축을 해서
이 기반에서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개발하면서 있었던 모든 시간 대비 코딩 시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처음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번 주에 또는 뭐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개발할 항목, 세부 항목들이 아이템들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은 대내외 고객과 함께 그날 지정한 날에 실제로 구현된 거를 릴리즈 된 것들을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해서 거기서 나왔던 버그가 있으면 버그는 그 다음 언제까지 고치고 또 새로운 아이템 무엇인가 여기서 계속 요구사항을 계속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0차부터 8차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3일 정도 그러니까 주말 빼고 일주일에 5일 정도라고 했을 때 83일이고요. 총 투입 시간이 86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개발자 5명에서 투입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어디 쪽에 보면 되냐면 여기에 보면 1일 투입 시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0차에서. 그래서 하루에 한 개발자가 투입되는 시간이 어떤 경우는 2시간, 많은 경우에는 5.5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정도밖에 코딩 시간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전에는 회사에선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안 맞는데 그동안은 뭘 했을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13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받는 거죠. 받아서 이제 시연을 했는데 시연했을 때 성공한 거 시연했을 때 성공한 게 10개 아이템입니다. 나머지 3개 아이템이 페일이 났다는 거죠. 버그가 있다던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그 3개 아이템은 그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 미루는 게 12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14가 되는 거는 요구사항이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개발이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됐었고, 이걸 이제 시간별로 해서 나왔던 산출물, 실제 그 해당 프로젝트 파일럿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산출이 됐는지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선행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UI 플랫폼 설계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재사용이나 모듈화를 위해서 2차 때는 시리얼 통신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젠킨스 이런 시스템, 기반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고, 이렇게 그건 시간 타임별로 저희가 수행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 결과는 이제 개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쪽인데,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개발 프로젝트 파일럿 시스템이 처음에 이렇게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X 프로젝트 A 개발자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게 그 A 개발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퇴사를 해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 파일럿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제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부터 완전 다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리팩토링을 다 하면서 나왔었는데 그때 그 소스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 계략적인 아키텍처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었는데 이것들 리팩토링하고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변했었냐면 마지막에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UI 플랫폼, 전체적인 플랫폼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4개 모듈은 전 회사 사내에서 저희 이제 개발 쪽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4개 팀이거든요. 4개 팀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부 다 재사용 체계를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DB나 이미지 영상 처리 같은 경우는 타겟에 따라서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모듈화를 하더라도 100% 재사용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이고 이쪽은 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또는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보면은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구 사용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도구 사용인데 이 도구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이 해당 프로젝트만 적용한 게 아니고 사내에 약 40개 정도의 프로젝트 모두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비교는 P1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아까 동일한 소프트웨어인데 그 전에 저희가 리팩토링 하기 전이고 파일럿이라고 나와 있는 건 리팩토링 하긴 이후입니다. 그리고 P2하고 P3는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는 다른 프로젝트들을 비교 분석한 거고요. 이제
CPP 체크는 결함 분석을 해주는 무료 도구인데요. 이 결함 분석에 대해서 결함을 분석을 했을 때 총 나온 결함의 개수입니다. 토탈은. 그래서 520개하고 107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개수들은 프리소스라든지 오픈소스 또는 라이브러리 또는 MS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버그, 그런 에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에러 중에 여러 가지 그 성능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코딩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일일이 나와 있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여기 보면은 세브럴 스타일이나 이렇게 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사실 광학을 좀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복잡도가 있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알고리즘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변수 선언할 때 이런 어떤 변수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타입 선언될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좀 나오고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공고사항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플리케이트는 이제 중복 코드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고 이게 첫 번째 나왔던 소스 코드고요. 첫 번째 저희가 리팩토링 하기 전에 프로젝트고 마지막이 리팩토링 한 후인데 토탈 LOC는 이제 라인 오브 코드니까 토탈 라인을 보면 15만 줄에서 68,000 약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반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이게 리팩토링한 결과고 이제 저희가 가장 성과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하면서 굉장히 컴팩트해졌고 그 다음에 이게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PC 기반에서 돌아갈 때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것들을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플리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플리시티가 이제 복잡도 같은 경우인데 복잡도가 308이었는데 47로 줄었으니까 어떤 모듈이 호출돼서 동작하는 데까지도 굉장한 성능의 향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인 성과는 이게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플랫폼을 구축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재화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몫이긴 하지만 일단 이 파일럿 시스템 가지고 성공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좀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의 개발을 했는데 이것들을 어떤 조금 체계화를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정석적인 성과고요. 정량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자세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것들은 예상 성과보다 훨씬 많이 성과를 얻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미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좋은 것만 써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구현율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까지는 과거의 측정 기록 자체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화가 됐다는 것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경영진이나 이쪽에서는 그래 뭐 중간에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시 생각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쪽 매출 효과로 봤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도 이제 긍지를 갖는 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매출로 이어졌다는 게 이게 이제 다른 데서도 좀 뭐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구랑 이제 애자일 기법을 적용해서 전체를 이제 약 8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했던 것들 제가 저희 팀에서 느꼈던 장단점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걸 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형상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문제가 개발자들이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습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팀장님이나 또는 선임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돼야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결함관리도 저희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오히려 큰 반향을 일으킨 게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가 개발한 소스 코드를 좀 분석을 해달라고 오히려 나중에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감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자체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 둘씩 오픈을 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자기 소스 코드에 결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내가 짠 코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분석해달라고 오히려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결함 관리를 하면서 저희 CPP 체크를 쓰는데 이게 무료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기능이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올해 저희가 이제 유료 도구로 전환을 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슈 관리 시스템도 저희 이제 레드마인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반드시 좀 필요한 도구가 아닌가. 근데 이제 ERP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PDM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중복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고요. 회고는 회고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게 팀원하고 팀장 사이에 좀 격이 좀 없어지고 의사소통이 좀 잘 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쪽에서는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PP거든요. 페어 프로그래밍. 그래서 전체 개발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반드시 선임급 한 명과 그 후임에게 무조건 맡겨놓지 말고 선임급이 반드시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저희가 퍼포먼스 여기서 성능을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는 사실 0차부터 8차까지 했는데 너무 자주 해서 개발자들이 그 전날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 완료까지 알파벳과 감마 정도로 해서 한 3회에서 4회 정도로 좀 축소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쪽의 입장이고요. 스크럼은 실제로는 좋긴 한데 불가능합니다. 이거 저희가 시간을 다 재기 위해서 스크럼을 진행하긴 했는데 스크럼 할 때 아침에 9시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어제 개발자 A한테 어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어제 몇 시간 했는지, 그 다음에 어제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0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그 A 개발자가 한 프로젝트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개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각 프로젝트마다 다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스크럼하고 회고하고 합쳐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팀장하고 팀원들끼리 오늘 있었던 일의 이슈라든지 어떤 것들이 진행, 장애 요소라든지 또는 팀장으로서 좀 풀어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오히려 회고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GMP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의료장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증 체계와 개발 프로세스가 사실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고 약간은 요구사항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파일럿 시스템 하나 가지고만 대상을 저희가 실제 결과를 냈었는데 이걸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내재화하고 확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올해 큰 화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도구 면에서는 정책 도구 분석을 저희가 CPP 체크를 썼는데 이것들을 좀 유리화 도구나 또는 좀 좋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많은 결함을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레드마인 같은 경우 이슈 관리 시스템 이제 회사에 PDM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것들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요. 나중에 이제 CI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의료 장비용으로 구축을 하지만 전사적으로 대형 장비, LCD나 반도체 측정 장비에서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제가 말이 빨라서. 예, 이상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회고라는 거 별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뭐 담배 피면서도 할 수도 있고 저희 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M 벽보처럼 큰 게 있어요. 3M에서 나오는 이렇게 벽에 붙이는 거.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 안에 그걸 붙여놓고 매일 거기다 쓰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타임라인을 쭉 그려서 내가 거기다 뭘 했는지를 포스트잇으로 쭉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여기서 이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 토론하고 의견 나누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냐 하지 않겠냐 그래서 칠판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큰 연습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매일 하나씩 한 장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레드마인하고 PDM하고 어떻게 해서 올해 그게 저희의 과제 중에 하나고요. 레드마인하고 PDM하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PDM 같은 경우는 저희가 ERP를 구축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외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PDM은 개발이 됐고 이게 레드마인하고 연동이 되는지는 그쪽이 개발이 끝나면 개발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인데 개발이 끝나면 조금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저희 목표입니다. 예. 네.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로 허가 같은 거 아까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IC62304 네. 에 위해서 이 연발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IC62304가 사실은 굉장히 생명주기에 관한 개념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는 규격인데 네. 실제로 그 허가 과정, 서류를 준비하시면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채우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여기 뭐 식약청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의료 장비는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6230사의 인증의 소프트웨어 인증은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의료 장비로 인해서 사람에게 어떤 해가 되는 또는 목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느냐 또는 전혀 상관없는 장비냐에 따라서 등급이 다른데요. 저희가 개발한 의료 장비는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즉 이제 알러지 검사 장비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라서 사실 그 인증 6230사 중에서도 조금 허용되는, 그러니까 즉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증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등급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를 했고요. 일반적인 개발에서 좀 통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개발을 끝내놓고 나서 문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시간 대비 개발자들이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스프린트 적용하면서 되는 것들 중에 중간중간 개발 중에 산출되는 산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요즘 KGMP도 옛날처럼 모든 문서들이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 관리다 그러면 저희는 옛날 같으면 문서로 히스토리 관리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SVN으로 히스토리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SVN을 보여주면 인증이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도 인증하는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자동화 도구로 좀 많이 대체를 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그 현존 그 회사에서 네. 실제 코딩한 시간하고 네. 회사에서 남아있는 시간하고 갭이 많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좀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개발을 하면서 이제 개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개발자들이 내가 첫 번째는 해보지 않았던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해보지 않았던 어떤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구현하기까지의 중간에 어떤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서칭 시간이라든지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런 체계들은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선임도 바쁘거든요. 선임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데 시간 소모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답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페어 프로그램 PP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선임급이 같이 개발하는 코딩하는 걸 처음부터 보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2시간이 되면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 줄죠. 그리고 스프린트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뭐 크게는 10일마다 하긴 했는데 처음에 계획 잡을 때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대내 고객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일 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시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10일 동안에는 어떤 회의도 없는 거예요. 그쪽 부서하고. 근데 그전에는 오늘도 회의하고 점심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건 사실 좀 저희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랬습니다. 예. 네, 질문 하겠습니다. 그 스프린트를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네. 그 계획을 잡더라도 이제 중간에 스프린트를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제한 시간 내에 못 맞춰서 뒤에 스프린트로 일어나는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크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스프린트 할 때는 컨설팅 기업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냥 컨설팅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이면 이거는 이번 스프린트까지 개발하기가 좀 경험상 힘들다라는 걸 컨설팅 기업에서 중간에 그런 것들을 해줬거든요. 사실 거기서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 양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그 정도의 범위를 잡은 건 아니고요. 컨설팅 기업에서 그 회의할 때마다 같이 계속 적용을 해서 알려줬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 타임라인을 진행처럼 네. 네. 시간 산출된 게 네. 되게 적게 적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시간이 좀 되게 상당히 적은 시간이 적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쵸. 예. 인원이 투자된 대비로 뭐 나누는 게 정말 실제 투입한 인원으로 산정을 하신 건지. 네, 실제 투입한 시간을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투입한 산정이고요. 저희가 6명이 투입이 됐고, 이 중에 6명이 공동으로 전부 다 6명이 동일한 퍼센티지에 개발을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주가 있죠. 아까 업무 분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PM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에 선임을 두고, 그 다음에 후임을 두고, 이런 사람들은 그 6명이 다 이 개발만 한 건 아니에요. 주 개발자가 따로 있고,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개발을 주로 한 사람의 시간만 따지면 많이 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분만 투자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균을 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6명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6명의 모든 시간을 합산해서 6명을 나눈 겁니다. 네. 페어 프로그램이다. PP가 그거죠? 네. 둘이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한 일을 둘이 한다는 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페어 프로그래밍은 동일한 거를 각각의 컴퓨터에서 각각 똑같은 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한 컴퓨터로 둘이서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일, 예. 그러니까 선임이 후임한테 알려줄 때 동일한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 명은 코딩을 하고 한 명은 옆에서 그걸 코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본다는 거는 두 명이 투입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성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네. 아니 선임이 한 사람만 개발하면 끝나는 거 가지고 후임이 또 개발을 투입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후임을 그러면 뽑을 필요가 없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후임은 백업용 아니라 이거죠. 백업용이 아니고요. 예자일하게 얘기를 하시다 네. 쉽게 네. 너무 막 이런 가지 얘기하지 말고 네. 저 데이터가 다 때려 맞춘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쉽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히 저희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광학을 좀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광학 쪽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약간 조금 거리가 먼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내는 것들인데 그런 물리적인 어떤 게 그러니까 수학 물리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나 수치 해석이 들어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영상 처리 카메라 쪽을 영상 처리 쪽을 하게 되면 이 기반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갭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식을 전수할 때 단순히 책을 던져주고 배워라 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역량밖에 갖추지 못하지 실제 실무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선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절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별개의 시간을 선임이 내야 됩니다. 이게 꼭 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서 알려줘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는 이걸로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6명이 투입을 했는데 6명의 개발자 모든 사람이 이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가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간지는 다 알아요. 결국.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리스크를 줄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방법론적인 얘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니 저도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예. 초급자가 저희다가 예. 중고급자들하고 찍어놓고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예. 그거 똑같은 건데 지금에 와서 굳이 이게 뭐 페어 프로그램이 이거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을 억지로 맞춰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자일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발 활동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조금만 더 체계화 잡고 이런 것들 명명을 하자, 이거라고 명명을 하자인가에 불과하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자체하고 애자일하고는 전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어떻게 규칙화하고 룰을 적용할 것이냐, 이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시면 기존대로. 젠키스하고 애자일하고는 원래부터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게? 젠키스요? 젠키스는 도구고요. 애자일은 방법론이죠. 예. 예. 그럼 애자일 아니어도 젠키스 쓰는 사람 아, 당연, 예,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애자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아, 예. 질문이 많아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예.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